안녕하세요. 도전하는 지쌤의 공개 수업입니다. 저는 미래 역량 학습과 교육 과정에 관심이 많은데요. 미래교육 카운트다운 90일 몰입의 순간에서 말했던 그 수업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학생 행위의 주체성에 기반하여 역량을 잘 함양할 수 있었던 수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학생들이 몰입하여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미술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캔바를 활용하여 조형 원리 수업하기 그 공개 수업을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캔바에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교육 프레젠테이션 하나 빈 디자인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학생별로 하나의 프레젠테이션 이 시트 하나씩을 이제 배부를 해줄 건데요. 우선은 하나씩 일일이 복사해서 이름을 넣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 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량 제작하기 아이콘이 이제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앱을 클릭하셨을 때 여기 아래쪽에 대량 제작하기 아마 이제 캔바의 다양한 기능 해서 이제 여기에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활용을 많이 한 기능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학생들의 이제 명단을 한꺼번에 넣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선생님들 이런 이제 스프레드시트나 엑셀 파일에서 학생들 명단 갖고 계시죠. 이런 이제 학생 명단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쉼표로 구분된 값 CSV 값으로 이제 다운로드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명단 준비는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캔바로 돌아가서 자, 여기에서 대량 제작하기 해서 우선은 CSV 업로드라고 있잖아요. CSV 업로드 해서 이제 저장했던 그 파일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필드가 이제 하나가 이제 선택이 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와 요소를 연결, 페이지의 요소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아래 데이터에 연결하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프레젠테이션에는 연결할 요소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텍스트. 그래서 학생들 이름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칸, 이름 칸. 자, 그러면 이렇게 이름 칸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 저는 이쪽 아래에다가 학생들 이름이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게끔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대량 제작하기, 그리고 여기 지금 데이터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요소 이제 연결할 거고요. 우클릭하라고 했잖아요. 데이터 연결. 자, 이름. 이름이라는 지금 데이터 한 개의 필드를 이제 저희가 이제 업로드 했죠. 자, 이 이름으로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 여기 있는 계속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학생 1번부터 학생 20번까지 20개의 페이지가 이제 생성하고 이제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보이시죠? 학생들 이름이 각각 프레젠테이션에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간 하나의 파일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학생들 이름 있는 칸에 본인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이거 생성할 때 그걸 안 했네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조형 원리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원리별로 하나의 작품을 이제 학생들이 만들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비
자, 조형 원리가 한 8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각각 8개 이렇게 파일을 이제 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쉽게 생성해서 이제 활용했는지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이 파일에서 네, 대량 제작하기 누르고 네, 이미 데이터 이제 했던 것들 그대로 이제 생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20페이지 생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 대비라는 이 조형 원리를 이제 여기 칸에다가 이제 만들어 보는 네, 기본 템플릿이 이제 완성이 됐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학생들은 이 대비라는 네, 근데 이 대비라는 조형 원리가 무엇인지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조형 요소가 이전에 학습했던 조형 요소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학생들의 이제 기억을 이제 떠올려 보고 그럼 조형 원리랑 이제 연결 지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주로 요즘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1인 1 디바이스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자, 직접 학생들이 찾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비라는 이제 이 단어를 학생들이 이제 찾아보게 했고요. 제가 지금 네이버 이제 어학사전에서 대비라는 이제 뜻을 이제 찾아본 겁니다. 5학년이면 지금 동영어랑 다이어 해서 이제 문맥에 이제 알맞는 낱말의 뜻을 찾는 그런 단원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은 학습을 했던 거를 실제로 이제 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부여하기 위해 디자인한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보면 다양한 이제 네, 형태의 뜻을 갖고 있는 네, 동영어죠. 동영어고 그 중에서 이제 적당한 건 이 대비 8. 네, 요거죠. 자, 그러면 이 뜻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가 보면 미술에서 이제 회화에서 어떤 요소의 특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와 상반되는 형태, 색채, 톤을 나란히 배치하는 일. 자, 이게 미술에서 쓰이는 용어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각자 대비의 뜻을 찾아서 여기 아래 보이시죠, 선생님? 제가 이제 자주 쓰는 게 이 아래 있는 발표자 노트, 이 참고입니다. 각각의 자기 칸의 이 참고에다가 자신이 찾은 이 대비의 뜻을 네, 입력하라는 거죠. 네. 직접 자신이 찾은 거 어떤 걸 찾았느냐, 자, 어떤 걸 찾았는지 이렇게 입력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네, 이것들의 의미를 이제 제대로 분석을 해서 네,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하나 정도는 같이 학생들이랑 작업을 이제 해보는 게 좋고요. 이렇게 낱말의 뜻 찾는 거, 그 다음에 직접 제작해 보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간 타이머를 각각 자기 스스로 네, 시간 타이머를 걸면 되거든요. 네, 학생들이 주로 이렇게 이제 검색창에 이제 5분 타이머, 네, 5분 타이머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서 시간 타이머를 이제 각자 걸어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몰입을 이제 방해하지 않도록 학생별로 솔직히 5분이라는 시간을 각 조형 원리별로 주긴 하지만 그 자신의 작업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의 그리고 전체적인 이 알람에 의해서 이 집중도가 깨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리도 학생들이 할 수 있게 네, 그래서 이렇게 타이머 맞추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어폰을 각각 다 소지를 하고 있고 웬만하면 이제 끼고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타이머를 해놓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 네, 이제 네, 소리를 이제 제거를 하고 이제 틀어놓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제 각각 네, 네, 각각 이렇게 대비라는 이제 그 단어의 낱말의 뜻을 알맞게 찾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미지로 표현을 할지 그와 상반되는 형태, 색채, 톤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만약에 이제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네, 원을 이제 한번 네,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을 네, 그래픽에서 찾아볼까요, 한번. 네. 자, 지금 이제 색깔이 흰색이라서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원의 색깔을 네, 하나는 빨강, 그리고 여기 있는 하나는 네, 한번 파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딱 봐도 이거는 색채에 의한 대비죠. 네, 그리고 이제 형태, 뭐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네모,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 의미를 직접 분석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해 보는 활동을 이제 하는 거고요. 네, 역시 이제 교사는 학생들이 이제 하고 있는 활동을 네,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어떤 작업들을 이제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이제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 파악할 수가 있고, 여기 하단에 보면 그리드 뷰 보이시죠? 네, 이거를 이제 클릭하면 학생들이 이제 작업하는 걸 하나의 화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고, 학생들이 이제 제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네, 그거를 이제 네, 파악해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만약에 이 작품을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대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자, 만약에 지금 여기 지금 한 작품이 이거니까 여기 들어가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작품이 만약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교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다 댓글을 달아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대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작업해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이제 달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이제 작업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댓글 피드백을 다른 거 보고, 아,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이걸 표현하고 있구나, 잘못 이해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네, 알고 네, 수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제 크레파스나 이런 색연필, 뭐 물감 이런 것들로 하는 건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작업하는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칠한 것들을 쉽게 수정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캔바나 미리 캔버스 등을 이용해서 하는 이런 작업들은 얼마든지 쉽게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피드백이 네, 적절하게 바로바로 주어질 수도 있고, 학생들도 네, 간단하게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되게 학습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기억나십니까? 네, 이름 칸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게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비가 아니라 이번에는 균형이라는 네, 조형 원리에 대해서 네, 다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대량 제작하기, 이미 이 데이터 적용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 네, 똑같이 또 20페이지를 이제 생성하기를 누르면 네, 됩니다. 네.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네, 작업할 수 있는 네, 빔 프레젠테이션이 쭉 생성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이 참고에다가 이 균형의 네, 낱말뜻, 이 미술에서 사용한 이 균형의 낱말뜻을 이제 직접 여기서 찾아서 넣고 그 의미를 직접 해석해서 학생들이 직접 여기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거고요. 자, 교사는 네, 간단하죠. 여기는 이것만 네, 바꿔서 네, 20페이지 생성하기 이렇게 해서 눌러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생긴 네, 이름 있잖아요. 네, 대량일 이름 칸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네, 여기다 이제 균형이라고 이제 해서 균형, 조형 원리 균형.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여기서 편집할 수 있게 링크를 저는 이제 8개를 다 만들어서 클래스룸에 그 링크를 한꺼번에 첨부를 해줬거든요. 선생님들도 이제 쓰시는 이제 LMS에다가 네, 링크를 이제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네, 그러면 아니면 하나하나씩 시간을 관리해서 하실 거면 네, 하나하나씩 그때그때 띄워 주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자만 액세스 가능이 아니라 네,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이렇게 해서 편집 가능. 네, 링크 복사해서 학생들한테 공유를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지금 제가 이렇게 네, 대량 제작하기를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대량 제작하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지금 캔바를 네, 대량 한번 네, 검색해 볼게요. 자, 대량 제작하기.
네, 디자인 대량으로 제작하기. 네, 이거거든요. 자, 근데 이 기능은 캔바 프로, 단체용 캔바, 교육용 캔바, 네, 비영리 조직용 캔바 사용자가 데스크톱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 네, 교육용 캔바 다 신청하셨죠? 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네, 유튜브나 이런 데 정보 많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교육용 캔바 인증 받으시고 네, 편안한 이 디자인 대량으로 제작하기 이 기능 꼭 활용해서 수업에 네, 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이제 다 만들면 제가 이제 5분씩 해서 이제 8개에서 5분 타임에서 시간 전체 타이머만 제가 이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주어진 네, 그 7개, 8개의 이 조형 원리를 내 스스로 5분 단위로 시간을 관리하면서 네,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네, 이제 상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필요하겠지만 이 2시간 안에서는 이 제작하고 만드는 데 좀 더 집중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끝나고 나서 뭐를 했냐면요. 이제 각각 이 8개, 7, 8개 이런 이 조형 원리를 이제 한 것 중에 네,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제 각각 자신이 맞는 거를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여기 위에가 아니라 여기 아래 이제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이거를 클릭하고 네, 컨트롤 C를 누르면 네, 복사가 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저마다 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네,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하면 안 돼요. 네. 자, 이거 다시 복사할게요.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카피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네, 디자인을 생성을 해서 네, 빔 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하고 네, 이 아래쪽에 네, 이 아래쪽을 클릭을 하고 컨트롤 V 눌러서 이 디자인을 자신이 작업한 거를 네, 복사해서 붙여 넣게끔 해서 5개의 문제를 출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데뷔라는 이름을 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제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를 5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네, 프레젠테이션 링크를 이제 네, 하나의 시트에 모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보면서 문제를 맞춰봤거든요. 이 학생이 이 조형 원리를 네, 이미지로 잘 표현했는지 잘 표현했다면 그 이미지를 보고 이 조형 원리가 어떤 원리를 이 작가가 이 친구가 표현했는지 네, 잘 맞출 수가 있겠죠. 만약에 친구들이 그 의미를 이제 조형 원리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면 네, 그 조형 원리를 이미지로 잘 네, 표현하지 못한 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활동을 이어 나갔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네, 이렇게 5개 이제 네, 이게 지금 5개가 없지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5개 네, 이렇게 해서 5개의 이제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한 거를 네, 여기 있는 요거는 삭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유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기 전용 링크 네, 보기 전용 링크를 이제 가지고 네, 복사해서 네, 학생 명부 있잖아요.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런 데 학생들이 직접 네, 넣습니다. 자, 출제 여기에다가 이제 네, 각자 이제 한 거 링크를 넣어라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링크를 이제 첨부를 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사는 수업한 걸 가지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캔바 자체에서 클래스 기능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 조형 원리를 직접 학생들이 검색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미지로 제작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수업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과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지 네, 안내를 했는데요. 자,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미래 역량 함양 교육과정과 학습, 네, 이 역량을 강조하는 교육, 학생이 무엇을 아는가 보다는 알고 있는 것을 기초로 무엇을 실제로 할 수 있는가에 초점, 그리고 학습 경험의 이 질 제고를 하고 있는 이 역량을 강조하는 교육에 네, 얼마나 네, 접근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요, 학생들에게 이 조형 원리를 하나하나씩 교사가 꼼꼼하게 설명해 주는 것보다도 학생들이 직접 네, 학생 행위의 주체성을 가지고 검색하고 스스로 분석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리고 직접 네, 이미지로 제작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네,
분명히 이 변혁적 역량을 함양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공개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